자, 162페이지 전속중개계약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다. 예고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전속중개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 공부하신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근데 거기에 글자가 두 개 더 붙었습니다. 전속중개다 이랬습니다. 자, 전속중개가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162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특정한에 동그라미를 합니다.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줍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지금 그 그림을 그리면 물건을 팔아달라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이 일어나는 건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속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 딱 이해를 했다면 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유리한 형태이다, 불리하다. A는 유리하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왜? 나만이 팔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럼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아졌죠. 그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유리하고 의뢰인도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의뢰인은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면 누구에게 줘도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수수료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열심히 일한 개업공인사들이 일 다 하고도 수수료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지겠죠.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지 않고 일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A 값은 어차피 수수료 한번 줘야 될 거 신뢰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줌으로써 이 사람은 저 물건을 열심히 잘 팔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서로 간에 유리한 형태를 전속중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유리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 자, A에게만 팔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이 A가 능력이 없거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안 팔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이제 의무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어떤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첫째,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라는 건 이겁니다. 이 물건은 14층 중에 15층인 15층 중에 10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지하철은 뭐 몇 미터 거리에 있고 뭐 초등학교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고 가격은 1억 5천짜리다. 이런 정보를 올려줘야 살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정보 공개의 의무.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라라는 의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업무 처리를 통지해야 된다라는 의무까지 부과됩니다. 의무 처리라는 것은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있다를 2주일에 1회상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중개가 일어나는 형태. 이게 이제 의무입니다. 자, 이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면 여기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부여됩니다. 첫 번째, 약속을 위반하면 위약금이다. 무슨 약속을 위반합니까? 하니까 자, A하고만 거래하겠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하고 거래해버리면 A가 황당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게 되면 약속 위반이다. 이 위약금을 겁니다. 두 번째는 A로 하여금 알게 된 상대방을 A를 배제하고 거래하면 배제하고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개업공인사가 열심히 정보도 공개하고 업무 처리를 통제하면서 이제 고객을 하나 찾았습니다. 손님을 하나 찾았는데 이 손님이 이 물건을 보더니만 이 물건이 1억에 팔아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좀 깎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500만 원을 깎아줬으면 계약이 됐겠죠. 그런데 500만 원씩은 못 깎아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손님은 어떻게 했겠다? 갔겠죠. 그래서 A가 다시 손님을 찾겠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A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딱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 500만 원은 너무 크고 깎아주기가 내가 300만 원을 깎아줄 테니까 우리끼리 계약을 하면 어차피 수수료 아끼고 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하고 계약을 한다면 A는 앞으로 손님을 못 소개해 준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약속 위반이다.
그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인 게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위반하는 모양을 딱 보고는 약속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중개 보수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위약금의 조건. 두 번째, 소요 비용의 의무도 있습니다. 자, 소요 비용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스스로 발견한 고객이 있습니다. 스스로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할까요?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를 내가 살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안 된다. 나는 A하고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럴 수는 없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해라. 하되 A가 했는 역할은 없죠. 그러면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럼 경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요? 하니까 보수의 50%를 지불한다라고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옵니다. 틀립니다.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사용한 경비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둘 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을 일명 쌍방적 중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쌍방적 중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서로 간의 의무를 가지고 진행하는 형태,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를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중개가 일어나는 형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속중개의 큰 틀을 보시면서 이제 무슨 정보를 어디서 공개해야 되고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나갑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번 전속중개계약의 성격 해놓고 첫째 줄에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다시 또 나오죠. 특정한에 동그라미 놓고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임의적 사항이다. 그거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쭉 내려오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거기 2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의적인 사항이나 체결을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찾았습니까? 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3번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하여 거기 둘째 줄에 보면 3번의 둘째 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줄 내려오니까 제일 밑에서 둘째 줄. 이때 개업공인사는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이렇게 나가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앞에 1번 답니다.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2번 답니다.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며칠 내로 공개하라고요? 7일 내로 공개해야 한다. 7일에 동그라미.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도 줄 거놓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놓고 옆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상대적 취소 사유 적어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지금 취지를 별표해 놓고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하고는 취지를 이해해 봅시다. 이런 말입니다. 좀 이따가 바로 이어지지만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정보를 7일 내로 어디 공개하라 그랬죠? 1.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2번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소재지, 지번, 지목을 공개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뭐 용인에 있는 뭐 과수원 5,000평이다. 그런데 가격은 뭐 1억이다. 이런 정보를 올려야 되는데 이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인에 있는 과수원 요거는 공개를 하지 마세요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골에 있는 땅은 과수원 5,000평을 1억 5천에 팔겠다고 정보를 딱 올려놓으면 아, 요 집은 누구 땅이다라는 걸 대충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갑의 뒷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냐 이러면서 스트레스 확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재지 집어는 공개하여서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뒷집 사람은 딸 걱정해 주죠. 갑의 앞집 사람은 지나가다가 야, 갑아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들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기 시작했나 이런 사람 들어봐요. 스트레스 오는가 안 오는가. 그죠? 그러니까 소재 집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뻐적뻐적 공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한다?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그때 따라서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업권자는 반드시 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때 전속중개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3개월로 한다. 그것도 줄 거 넣습니다. 3개월 하는데 바로 밑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이 우리 땅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전속을 의뢰하면 얼마 만에 팔아줘야 될까요? 지금 했잖아요. 원칙은 얼마로 한다? 3개월로 한다. 근데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겠다. 야, 1개월만 해줘야 된다? 아니, 5개월까지 팔아줘도 된다.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르겠다. 그때 공개해야 될 정보는 뭡니까? 하니까 드디어 나갑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이런 것들을 공개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많죠?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3번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물의 상태 수 동그라미. 4번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5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하는데 소 동그라미.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소만 딱 잡아내면 소유권만 찾아내면 시험에서는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는 올라옵니다. 두째 줄이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줄은 끝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인적사항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 싱거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인적사항은 소유권이 누구이며 농협의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야 되지. 그죠?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건 공개 안 해도 된다고요. 돌싱 것 같으면 더 잘 팔릴까 봐 싶어서. 갈로 열고 또 화려한 돌싱 거임 이런 건 공개하면 안 돼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공법상의 제한사항 공 동그라미. 7번 예정금액 예 공시지가 공 예 공을 공개하는데 다만 임대차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까지 해서 자 양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에 세, 예, 공을 공개한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중이 뭐죠? 여러분들은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소재지, 지번, 지목은 따로 올라옵니다. 도가 뭐죠? 도배를 기억합시다. 도배를 기억하면 벽면의 상태는 올라온다니까요. 수하니까 뭐가 생각난다? 수도. 수도만 찾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도가 뭐지요? 도로 및 입지 조건. 소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소유권만 찾아내요.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여기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이 뭐였죠? 공법상 제한사항. 예가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갑니다. 말이 많다 그죠? 근데 시험 칠 때까지 수백 번을 여러분 저절로 익히도록 만들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면 지금 했던 이야기 4번에 1번 이때 정보는 며칠 내로 공개한다? 7일. 다시 나왔죠?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3번 내려오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줄 것입니다.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를 통지해라. 내려가면 제일 밑에 의뢰인의 의무. 자, 의뢰인은 아까 다 필기했어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위약금 적어 놓으셔야 돼요. 위약금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보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하면 뭐다? 약속 위반이다. 위약금.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 별표 놓고 옆에는 뭐 되겠습니까? 소요비용. 자, 소요비용은 뭐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까지 체크하셨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에게 소요비용은 얼마를 준다 그랬죠? 수수료의 50% 하면 틀린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50% 범위 내에서까지 체크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위반 시 제재인데 제일 중요한 것 첫째 줄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 공개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상대적 취소 사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업무 정지입니다.
자, 이제 165페이지 가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 양식이 나왔고 그 양식 제목 위에다가 항상 크게 적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정서식 적어 놓으시고 이 전속중개서는 몇 년 보관해야 되죠? 3년 보존. 됐고 내용이 쭉 내려오면서 아까 봤는 거 확인합니다. 제일 밑에 7번에 보시면 165페이지 제일 밑에 7번. 자, 계약서 몇 통 작성하죠? 2통. 이게 2통인 줄 이해하시겠죠? 의뢰인하고 개업공사가 일어나니까 2통밖에 없잖아요. 이게 2통이냐 3통이냐도 신경 물어요. 왜 그러면 이게 2통이다라는 걸 안다는 것은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몇 통? 그거는 3통이에요. 그 2통이라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통을 작성하여 바로 밑에 서명 및 날인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도 체크 딱 해놓으셔야 돼요. 중개계약서는 또는이에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봤다는 거 확인합니다. 건물에는 뭐를 기록하고 건물에는 용도, 토지는 뭐를 기록하고 현재 용도 이런 거 딱 짚고 계셔야 돼요. 반대로 돌리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왜 건물에는 용도라 그랬죠? 건물은 용도가 바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는 왜 현재 용도죠? 고추, 상추, 미나리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용도를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을 맞췄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16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전속 중개결 공부를 딱 하면 뭐하고 연결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좀 전에 살짝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슨 뜻이었죠? 어디서 봤죠? 정보를 공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라 그랬잖아요.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일간신문이 뭐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죠. 일간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으면 이런 건 지금 공부할 일 없잖아. 그죠?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는 장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속 중개를 공부하면 반드시 짝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상단에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거기 동그라미 놓고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여러분한테는 그림으로 전달하니까 앞으로 시험 쓸 때까지 그림으로 익히셔야 돼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게 컴퓨터 같다, 테레비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걸어 놓으면 이제 뭐가 됩니까? 컴퓨터가 되죠.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랬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때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뭐였죠? 방금 했잖아. 정보. 중도, 수도, 소공의 애공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교환하는 체계. 이를 뭐라 부른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만 이 정보를 교환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중개업자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교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구나. 이게 이해가 됐다면 자, 아래 내려가면 2번에 1번 거래 정보망의 기능이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는데 1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줄 하나 딱 긋고 줄은 꽂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면 반드시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셨나요? 시장에 가보면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 그죠? 여기 들어가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토지는 상가는 공장은 물건들이 쫙 준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는구나 라는 시스템이 오면 저절로 객관식 문제를 짜내야 되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2번 가격의 조정 기능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똑같은 아파트를 1억에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 1억의 예전 가격이다. 근데 이 사람은 1억 5천에 팔아주세요 하고 예전 가격 올려놨습니다. 그럼 1억 5천에 올려놓은 사람은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지. 똑같은 아파트가 옆에 1억짜리가 있는데 이거 1억 5천에 팔릴 리가 없잖아. 그죠? 가격을 서로 조정해주는 기능을 해요. 컴퓨터에 가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가격의 조정 기능을 한다. 3번 부동산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옆에다가 당근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 당근 이런 거 잘 적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당근을 왜 적는데 당연한 건데, 지금.
당근 적어놓은 사람 갈려 읽고 말밥도 적어야죠. 말밥. 이렇게 적어놔요. 말밥.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당연한 거. 당근을 자꾸 적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되지. 4번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공동중개라는 게 2명 이상의 개업 공유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다시피 2명 이상이 정보를 교환하니까 공동중개 역할을 한다. 하나 더 넘어가면 5번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을 하는데 조직화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당연히 2명 이상이 하게 되니까 법인 같은 데서 야, 이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거래해보자. 조직화와 협력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1, 2, 3, 4, 5 동그라미를 지금 줄을 꺼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여기 없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이걸 외우는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개념을 잡아라 그랬잖아요. 6번 하나 적어보십시오. 지금 5번 옆에다가 만약에 시험에서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래 나오면 O, X. 그 정도 따라가야 되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죠.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은 제주도 물건도 볼 수 있고 제주도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6번 찾았나요? 또 7번 한번 적어봐요. 7번. 똑같은 말들이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활용하면 원격지가 무슨 뜻이죠? 멀리 있는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원격지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지문이 뜨면 OX. 되겠죠. 컴퓨터를 통해서 개업 공유사들끼리 거래를 해가는 모습이다. 라는 말을 익히셔야 된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책에 1, 2, 3, 4, 5가 있고 한 2개를 더 적어드렸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자, 이제 거래 정보망이라는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본 조문이 첫째 출발합니다. 2번에 1번 지정 목적 찾으셨나요? 자, 국토장관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국토장관의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줄 꺼놓고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자, 줄 하나 껐습니다. 설치 운영할 자. 줄 껐습니까? 설치 운영 줄 꺼놓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첫째 조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런 정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 운영자만이 그 정보를 삭제도 하고 올리고 정리할 수 있죠. 일반 회원인 여러분들이 정보를 올렸다가 뺐다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설치도 하고 운영하는 자, 필요 없는 정보는 삭제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거래 정보 사업자다. 지금 이렇게 말했고, 이런 거래 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를 받는 사람이다?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국토장관에게 신청하는구나. 요까지는 알아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를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주는데 그때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 지정 요건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시험 내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정 요건이 오른쪽에 169페이지죠. 1, 2, 3, 4가 나오는데 보기보다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요건으로서 틀리는 것 이런 물어 들어온다니까요. 자, 이 요건이 중요한데 이 요건이 많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3번 구비 서류를 잘 잡으면 어차피 이 요건은 저절로 찾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를 잘 봐야 된다? 구비 서류를 잘 봐야 돼. 3번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정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부터 공부하는데 그 3번에 1번 내려오면 가입 이용 신청을 한 찾았나요? 줄 것입니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몇 명? 30명 이상이 가입했다라는 등록증 4번 가져갑니다. 등 동그라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가져갑니다. 정.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4번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 통신사업신고서 통까지 동그라미 합시다. 해놓고 주목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 국토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서류가 뭡니까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부 등의 정 공원 컴퓨터 통을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살짝 지나갔지만 부가 뭐였을까요? 하면 부는 나오면 우리 단원에서는 무조건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근데 법인 등기부 등본 아까 줄 것이었지만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새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등이 뭐였죠? 등록증 4번에 등 동그라미 했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해야 된다. 구질구질한 숫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은 정보처리기사 하나, 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그리고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에 동그라미였고 컴퓨터 이러니까 좀 시골스럽다 하신 분은 컴퓨터 이래 읽어도 됩니다. 컴퓨터. 그 다음에 통이 뭐다? 부가통신사업신고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는 시험 문제는 제출하는 서류를 적어보시오. 이런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제출하는 서류 하면 노래를 딱 잡아야 돼.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컴퓨터망을 운영하려면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등의 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하면서 제목을 잡으시란 말이에요. 해놓고 이제 부는 뭐 등기부 등본 등록증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인데 요 내용이 정리가 되는 사람은 이제 지정 요건이 나옵니다. 그 위에는 지정 요건. 법인 등기부는 법인이면 가져가니까 법인이 아닌 자는 안 가져가도 되잖아. 그죠? 그 요건이 될 수 없으니까 등록증 가져가는 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주된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요 네 가지가 지정 요건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정 요건을 무엇으로 준비해라? 서류로 체크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서류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또 구질구질한 숫자라서 등록증을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30명이 가입하는데 요 구질구질한 숫자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라는 말은 이겁니다. 중개사법 셈 전화번호가 몇 번이다? 509개 230번. 이게 시험에 갈 때는 숫자로 순서대로만 나오니까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는 몇 명이 가입해야 된다? 30명이 가입한다. 그래서 509개 230번 그렇게 딱 잡고 숫자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를 제시를 하면 국토장관이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뭐를 해준다?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자, 그때 하단에 보니까 지정서는 며칠 만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첫째 줄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내로 교부해 주더라.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서를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지정서를 교부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내가 지정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자, 운영을 할 때는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넘기시면, 교재 172페이지 상단 운영 규정의 성인 찾았나요? 자, 첫째 줄에 지정을 받은 자를 누구라 그러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3개월에 동그라미 넣고 거래정보망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정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얼마 내로?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이 운영 규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나는 이것을 운영할 때 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서로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고 서로 간의 책임은 이렇게 지겠다라는 규정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운영 규정을 정할 때는 한 달에 사용료는 50만 원을 받겠소.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70만 원씩 받든지 이러면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부터 잘 잡습니다. 며칠 내로? 30일 내로 지정서가 교부되면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요 숫자도 반대로 돌려서 잘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30일, 3개월 이런 것도 의미 있게 보시고 국토장관에게 승인사항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까지 정했으니까 이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운영을 하는데 위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찾았습니까? 5번 개업공사의 의무 찾았습니까? 4번, 5번은 두 개 딱 묶어놓고 옆에다가 별표 찍는데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다.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이 되었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위반하면 제재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 단원에서 이거 시험을 안 물을 수가 없다고. 자, 일단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첫째 줄에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한하여 동그라미. 바로 밑에 줄에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동그라미. 셋째 줄에 차별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적 동그라미. 자,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와 동시에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에 처하겠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체크하셨습니까? 자, 체크만 하지 말고 이해 한번 해봐봐요. 왜 이런 말이 법을 만들었는가 하면 자, 여기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여러분이 의뢰인입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김 사장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김 사장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다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박 사장님한테도 의뢰할 수도 있겠죠. 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라고 공인개업공사 김 사장한테도 할 수도 있고 박 사장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에 팔아달라 그랬다? 3억에 팔아달라고. 그러면 김 사장이 알았어 하고 정보를 올립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얼마? 3억. 이렇게 올리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그죠? 김 사장하고는 친하고 박 사장하고 안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올리니까 박 사장 정보는 요거를 30억에 팔겠다. 이렇게 올립니다. 다르게 차별적으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팔린다 안 팔린다? 절대로 안 팔리겠죠. 똑같은 아파트를 어떤 사람은 3억에 팔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동네 아파트를 30억에 팔겠음 하면 보는 여러분들이 미친놈 아니가? 이러고는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거래를 못하게 했으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이렇게 다르게 하거나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어떻게 하겠다? 지정을 취소시켜버리고 1년에 1,000만 원이다. 지금 그런 취지예요. 됐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떻게 위반하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합니다. 첫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동그라미. 당해 물건의 거래가 완성이 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도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에 해당한다. 지금 또 이런 이야기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보 공개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사를 다르게 처벌하자는 지금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지금 했던 것 다른 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더하기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는요 6월에 업무 정지예요. 자, 그러면 개업공사가 위반하는 모양이 뭐라 그랬죠? 자, 거짓으로 공개를 하거나 2번 통보하지 않으면 6월에 업무 정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거짓으로 공개한다는 건 이러면 쉽죠? 아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했고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김 사장한테 3억에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김 사장이 중도, 수도, 소공해, 예공해라는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중이 뭐지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종류, 소재지. 그러니까 뭐 역삼동에 있는 대우 프로지오 아파트로서 면적은 30평이고 이기죠. 도배화 상태, 수도 전기, 뭐 중앙집중식 보일러로서 도로는 18m 도로를 물고 지하철하고는 5분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뭐 소유권과 저당권은 얼마나 설정돼 있다. 이런 정보를 올리는데 요 김 사장이 이 아파트가 지하철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하고 거리는 30분 이내에 있음.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30분 거리에 있음, 이러면 잘 안 팔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3분 거리에 있음, 이렇게 딱 올립니다.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느낌이 오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딱 보고는, 지하철역하고 3분 거리에 있는데 이 가격이면 괜찮네 하고, 그 사람도 아파트를 한번 보고 계약해야 되는데, 이 거래정보망은 서울에 있는 고객과 부산에 있는 고객이 정보망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러 가지 못할 형편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 하고 계약금 또 보내놓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아파트 또 와보니까 지하철하고 3분 거리가 아니고 30분 거리에 있네. 그러면 3분 거리라 그랬잖아요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 사장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비행기 타면 3분 정도 되는데
이런 소리하고 앉았으면 그런 계약을 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정보를 어떻게 올렸다? 거짓으로 공개했다. 이러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도로도 안 나는데 도로 확장되었음 이렇게 하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두 번째, 통보를 하지 않아도 6월에 정지예요. 통보라는 말은 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팔렸다 이 말이에요. 팔렸으면 그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하고 정리해줘야 되겠죠. 팔렸으니까. 근데 그거를 삭제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다시 그 정보를 보면 이 아파트 괜찮네 하고 신청해보니까 팔린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허위 정보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통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업무 정지 내리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지금 중개사무소는 거래 정보망이 쫙 다 깔려 있거든요.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하고 싶다 하고 자료를 똑 들어가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가 1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네. 그죠? 왜 아파트가 왜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신도시 만들 때 88년도에 입력해놨는 그런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바뀌어도 10번은 더 바뀌었을 건데 그때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자료를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정보가 된다? 거짓 정보가 되잖아요. 그죠? 느낌이 옵니까? 강남에 땅이 그죠? 100평이 있는데 이거를 3억에 판대요. 강남에 있는 땅을 3억에 100평을 판단다. 웬 땅이 이래 싼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8년도에 입력해 난 정보. 그죠? 지금 도로가 났거나 빌딩이 들어서도 몇 번 들어섰을 건데 아직도 그 정보가 있으면 보는 순간 무슨 정보다? 허위 정보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보해줘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안 하면 어떻게 한다? 6월에 업무 정지. 취지가 그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 위반을 하는 4번, 5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6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받고 운영하는 자가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가면 모두 몇 개? 5개. 이 5개니까 문제 내기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첫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합니다. 거짓의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동그라미. 3번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좀 전에 했던 겁니다.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취소된다 그랬죠.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 줄 꺼놓고 1년의 동그라미.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사망의 동그라미. 법인이 해산하면 해산 동그라미.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5가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는요 하면 허가 뭐였죠? 여러분 허만 나오면 뭐 다른 거 찾지 말고 허위만 찾아내면 돼요. 그럼 허위라는 말은 곧 거짓하고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라온다니까요. 운이 뭐였죠? 운영규정 위반. 요거 있잖아요. 운영규정 위반, 국토장관한테 승인 받고서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 안 받으면 취소하겠다. 정은 정보를 허위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아까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해가 뭐다?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합니다. 1이 뭐였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자,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하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허, 운, 정, 해, 일. 기억하는데 5가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라고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을 겁니다. 저는 얼굴은 못 봤는데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안 나와요. 취소됐는데 왜?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취소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러면 좀 노래 제목은 잡겠죠? 노래가 잡히거든. 허가 뭐다? 허위, 거짓, 운영규정 위반. 천천히 따라 붙습니다. 제목을 잡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3월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을 자꾸 잡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다? 허, 운, 정, 해, 일. 허가 뭐죠? 허위. 그렇지. 허위만 찾아내면 거짓, 부정 들어옵니다. 운, 운영규정 위반. 정,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됐습니까? 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일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허운정 해일이 취소 사유였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허윤정이가 뭐 해가지고요?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또 집에 가다가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헷갈리지 마라. 이까지도 이야기 다 해놨습니다. 유산, 출산하면 또 유가 뭔데 출이 뭔데 찾아야 되잖아 지금 그죠? 허운정 해일이 취소 사유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연결되었고 그 다음 단원은 아주 가볍죠. 기본 의무입니다. 1번 품위 유지 의무 찾았습니까? 머리 쉬어가는 페이지 첫째 줄에 시험에 나온 바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인이 성실로서 공장의 중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시인이 성실의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출제 문제였습니다. 아주 뭐 가벼운 예는 거 읽으시면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품위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시인이 성실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품위 유지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진 게 지금 품위 그 자체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삶이 시인이 성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품위 유지해야 됩니까? 시인이 성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으면 안 된다니까요. 굳이 물으면 대답을 한겨울에 한쪽에 빨간 양말, 한쪽에 하얀 양말 신고 쓰리빠 떨떨떨 끌면서 중개하면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이래 설명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는 의무이다. 이건 기본 의무니까 가볍게 접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려가면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옆에다가 이꼴 해놓고 판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제시하는 의무이다? 판례가 제시하는 의무이다. 그때 선량한 관리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는 누구에게 요구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거다. 이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잡아놓고 이제 하나 넘어가면 3번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이게 가볍지만 그래도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합니다. 첫째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등에다가 동그라미 놓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습니다. 읽어는 드렸지만 여러분 상식입니다. 모든 업종에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고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죠. 어느 정신없는 의사가 저 환자는 오른쪽에 열네 바늘을 꾸며 쓰면서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경찰관이나 군인들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사람이 처갓집으로부터 뺏었는 거구나. 뺏었기나 받았기나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단원들이 여러분에게는 비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수준의 묻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 준수는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비밀 준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자, 위반하게 되면 거기 한 중간쯤 나오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출국고 있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1년에 1,000만 원 벌금. 자, 그거 줄 것입니까? 그리고는 더 중요한 거, 그 줄 건 것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내려옵니다. 넷째 줄 갑니다. 자, 그 넷째 줄 내려오니까 이러한 비밀 준수 규정은 찾았습니까? 거기부터 줄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은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하면 계속 줄 거 있습니까? 이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이번엔 동그라미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이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데 비밀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죠. 위반하게 되면 뭐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자, 이거 하나 잡아놓고 그런데 이 죄는 뭐를 적용한다?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반의사 불벌죄가 무슨 뜻입니까? 하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벌하지 않는다. 한자로 적으면 훨씬 더 편한데 즉 이 말입니다. 저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밀 준수를 위반했어요.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하는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마세요 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를 적용하겠다.
우리는 그런 죄를 뭐라고 부른다? 반의사 불벌죄.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딱 들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죠. 다음 내용 중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뭐? 비밀준수 의무 위반.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 단원입니다. 아주 가벼운 쉬어가는 한 페이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 또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